저는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지금 역사, 한국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춘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덕분에 저희들 때문에 초과 공부를 하게 되신 선생님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강남대학교에서 일정 연수를 갔다가 어제 밤 7시 30분에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밥을 먹고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내일 뭐 먹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라고 하는 정답 같지 않은 정답을 얘기하며 아침을 이렇게 나왔는데 아침에 왔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작작 좀 돌아다녀라. 전화를 해서 네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시간과 공간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지란지교 팀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이런 멘트도 한번 날려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걸 하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뭘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4년 차니까 일정을 봤는데 제 나름대로 4년 동안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시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아이러니는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마침표의 세대였거든요. 저는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이시죠? 딱 이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다 마침표의 세대예요. 얼마나 착해요. 딱 앞만 딱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딴짓하거나 옆에서 떠들거나 눈만 떠도 감사하죠. 자고 있는 애들 제일 많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착합니까? 이렇게 앞에 하면 이게 화면을 보니까. 우리 마침표에, 저도 마침표에 세대였거든요. 선생님한테 질문이란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야 오늘 혹시 궁금한 거 있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무 말을 하면 안 돼요. 손을 들면 일단 친구들의 아이씨 라는 반응과 함께 선생님은 다음에 물어보고 가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표의 세대였고 뭔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선생님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요. 말을 못하잖아요. 이거 마침표의 세대의 특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마침표의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연습을 안 해봤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저희 역사 시간이다 보니까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이제 상평 통보라는 돈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으면 뭔가 신문 상시하는 그런 미션이 수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많이 모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추억 기억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보시죠. 이미 다를 테로 달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당 하나씩 뽑을 수 있는 거. 이거 뽑는 제가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짱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예산이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강력하게 캡처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를 해서 보내주시면 포스트잇이 아닙니다. 최소 5천 이상. 네, 5천 이상. 네, 5천 이상. 포스트는 USB예요, USB-C. 눈치가 없었네요. 외장하드 같은 USB입니다. 외장하드 같은 USB.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선물로 딱 하시는 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반응했어요. 뭔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표의 세대입니다. 저희는 질문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04학번입니다. 2004년도에 대학교를 갔는데 그 전까지 정말 질문이라는 걸 해보질 않았어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제가 첫 질문은 소개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해야지 살 안 봤으니까요. 그때 질문이 중요하구나 라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죠. 그런데 여기 혹시 경기도권 선생님 계신가요? 그렇죠. 선생님, 경기도의 요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배우시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이렇게 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다른 지역 선생님들은 뭔지 할 수 있겠지만 조만간 여러분들을 괴롭힐 단어입니다.
왜냐 보시면 이제 201호 어제 들었습니다. 저도 연수하다가 201호 교육과정에 의하면 이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물음표의 세대를 애들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는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혹시 얘기해 보실 선생님 계신가요? 네. 공부를 간판이 보물의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힘들었죠. 한참 찾았죠. 이거 참 선생님을 드렸네요. 맞습니다. 이게 오시는데 힘들었죠. 이게 바로 이제 물음의 세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업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애들이 말을 하냐 이거입니다. 애들은 게임에 포켓몬고 여자 연예인 가장 유행한 여자 연예인은 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아재가 되고 그때는 근데 애들의 이런 세대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력이 좋아서 받으신 선생님들 아마 그걸 더 처절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이게 살아남고 싶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죠. 제가 전에 다니던 안산에 있는 SB 학교인데 이제 모르겠어요. 루머에 의하면 경기도 밑에서 8번째 성적의 학교래요. 학교에 샌드백과 그리고 두더지 게임과 탁구대가 18대가 있습니다. 인문계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아침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수업을 하기 싫거나 잠자고 싶은 학생은 가서 자도 됩니다. 힐링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자퇴를 하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 학교는 이제 안산이라는 지역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 만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인도인이세요. 근데 걔가 학교를 걔 무에타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학교 폭력도 있었어요. 근데 요걸 정말 찰지게 잘해요. 그걸 많이 배웠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오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제 역사과라 영어 울렁증이 있거든요. 해외 나가도 와이프 손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와이프가 제 대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말을 못해요. 근데 엄마가 외국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어느 날 제가 2013년도에 딱 신규가 돼서 교사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자는 거예요. 네. 솔직히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전년도에 역사교사 경쟁률 200대 이겼거든요. 저희 때 30대 이겼어요. 근데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름 역사교사가 됐는데 애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엔 아주 총각이나 여자애들이 저를 좋아하긴 했습니다. 남자들은 편집에서 이놈의 새끼들이 아니더라고요. 자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한 학생한테 가서 이렇게 깨웠습니다. 야, 박연아, 야, 일어나. 왜요? 이러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왜요? 필요한데. 야, 이제 역사 배워야지. 항상 중요하잖아. 나는 뭔 상관인데요? 딱 그러는 겁니다. 근데 뭔 상관인데요라고 말을 했는데 머릿속에는 내가 분명히 외웠던 임용고시 13페이지에 있던 단어들이 쭉 생각나는데 내가 요거를 했다가는 비웃음만 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역사를 왜 가르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제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잘 가르치자, 배움 중심을 가르치자. 그 당시 저한테는 그런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게 싫지가 않을까?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보는 거냐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했던 거죠.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지만 한번 우리가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소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연수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항상 연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움 중심을 가르치지만 강의로 하더라고요. 이번에 입점 연수에서도 배움 중심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강의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잤습니다. 자고 이제 시험 나온다는 단어에만 어느 정도 체크하고 다시 잤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배움 중심을 하지만 결국엔 또 강의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체험을 해보자. 간단하게. 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혹시 이렇게 연수를 다니면 여기 있는 분들 성함 서로 아세요? 모르시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 뒤에 있는 분들 성함 혹시 다 아세요?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모르시죠?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여기에 있는 빙고판이 있습니다.
빙고판에 돌아다니면서 서로의 학교와 이름, 서로의 직장과 이름을 한번 써보면서 20명의 이름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셨으니까 아마 잘 틀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신의 이름과 학교와 이름, 자기도 써야 돼, 자기도에. 이제 20명입니다. 네, 하면서 이름을 20개를 채우시면 됩니다. 제 건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 포스트잇 자, 이렇게 네, 이제 그거 저희 그 연수할 때는 이거 너무 필요한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도 연수하실 때 핑퐁하고. 자,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이름 해서, 채우시면 그래서 결과물도 보면 거기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지 포스트잇에 알죠? 써주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그 보시니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펭귄, 네, 펭귄이 나오니까 여기가 막 와야 돼요. 대전, 천안 이런 곳에서 많이 네,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빙고를 하는데 원래는 이거를 쓸 때 언제 주냐면 애들 학기 초 있잖아요. 수업할 때 이걸 모든별로 한 다음에 모든 인원들 4명,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하면 서로 그 이름을 알고 친해지는 데 처음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빙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빙고는 어떻게 하냐면 가로, 세로, 대각선 오늘은 3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빙고는 첫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바로 이걸 드릴게요. 알겠죠? 바로 되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번쩍 듭니다. 먼저 드신 분에게 드릴 겁니다. 먼저 드신 분에게. 자, 그러면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목하면 그분이 손을 들고 네 하고 다른 걸 또 지목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성원고등학교 박시현 선생님. 네,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박시현 선생님이 다른 분 이야기 하시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강서초 신현아 선생님. 강서초 신현아 선생님. 좀 끝났네요. 네, 쓰리명고입니다. 바로 타도 대각선. 자, 중학교 임진아 선생님. 네, 임진아. 김진아입니다. 김진아. 네, 이렇게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임진아 선생님. 아, 네, 서울 선생님 보고 이현영 선생님. 자, 그다음에 또. 삼평주 이정교 선생님. 자, 삼평중 이정교 선생님. 그다음에 이정교 선생님. 대전 지도고 임진모 선생님. 자, 대전 지적고 임진무 선생님. 한빛맹학교 김혜동 선생님. 자, 한빛맹학교 김혜동 선생님. 이거 나온다 이제 곧 나온다. 나옵니까? 나온다 이제. 어우, 떨려. 아 저요. 대전 나오세요. 대전 문화 조영미 선생님. 대전 문화예술 조영민 선생님. 목소리가 슬슬 떨리기 시작하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밀락초등학교 이메린 선생님. 뭐? 밀락초등학교 이메린 선생님. 밀락성 임혜린 선생님. 저는 저 원빈고 됐습니다. 자, 저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정화여고 조창희 선생님. 정화여고. 조창희 선생님. 네. 원빈고.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손내야 돼. 수빈이 재미를 위해 호빙고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깝죠? 그러면 토큰 2개를 넣은 호빙고로 가겠습니다. 호빙고. 좋아요. 또 받을 수는 없지. 탈락이 욕심이 과하시죠. 네, 그러면 방금 누구까지 가셨죠? 네, 바로 손현 대리님. 저희는 안 써서. 네, 그러면 저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영수 씨. 네, 이영준 선생. 네, 평택 기계연구 이영수 선생님. 호빙고입니까? 네. 자, 그러면 파이브빙고 하는 누구는 거 아닌데요, 뭐. 네. 자, 그러면 저거 하겠습니다. 자, 우남중학교 김유린 선생님. 이해하지 않는데? 네, 호빙고입니까? 아, 이제 파이브고입니다, 이제. 네, 파이브고. 네. 무원초등학교 정영 선생님. 자, 무원초등학교 정원용석 선생님. 네. 자, 이제 파이브고입니까? 파이브고? 가서 빙고. 파이브고 선생님. 파이브고.
자, 이렇게 네, 혹시나 아이들 하다 보면 사기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고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간단하지만 어때 조금 친해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네라고 무조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빙고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게임에 실제 적용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꾸로 수업에 많이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조금 약간 게임식이에요. 전체 테두리가. 그래서 각 게임마다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같은 시대별로 다르지만 쿠폰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정감록 혹시 아세요? 정감락이라고 조선을 멸망할 사람에 대한 예언서가 써져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반면에 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찾는 힌트를 이 쿠폰을 통해 해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걸 열심히 참여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찮은 그거지만 저희 애들은 남아서 제 물품 제작팀이 있습니다. 애들이 만든 쎄빠지게 만든 아이템이니까 끝나고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2학기에 써야 되서요. 자, 이 빙고는 언제나 이렇게 쓰시기에 괜찮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아이들이 너무 잘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의 쓴 걸 보니까 빙고를 많이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수업에 그냥 잠깐 끝날 때 한번 써봤는데 애들이 자다가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수업 내용은 괜찮지만 가장 핫한 걸그룹으로 한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자다가도 일어나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걸그룹을 외치면서 기뻐하는 그 스쿼트들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 아이들이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조금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이 그러면 나는 나름 전 역사 교사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교사인데 내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문제여서 자는 건가?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나? 나 이렇게 노잼인가?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브르타 연수를 갔어요. 그분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사가 잘못이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애들이 나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유는 결국은 너희들이 강의식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질문 안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호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손을 들더니만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좀 그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결국은 교수들이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해결책이라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보는 단계인데 고민이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그때 왜 이렇게 자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 작은 칠판이 있을 겁니다. 여기 칠판에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또 챙겨주셨어요. 그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한 가지씩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하나씩 쓴 다음에 모든끼리 협상을 해서 가운데 하나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기 거, 그 다음에 모든별 정리.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2학기에 다가올 가장 큰 고민 한 가지씩 써보고 모든별로 이야기해서 가운데로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쪽하고 쓰. 고민들이 다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쓱 보니까 같은 고민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전 학교의 인원이 43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43명이었는데 일단은 뭐 4명은 학교 안 나오니까 빼고 39명에서 지각이 12명 하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병으로 아침에도 전화 오는 4명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를 나 혼자 삭혔다면 아마 지금쯤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근데 너무 제가 군대에서 전 ROTC 출신이거든요. 혹시 ROTC 있나요? 제가 ROTC 출신이라 제가 그 군대에서 전역한 지 2년 만에 이제 교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학교에 갔는데 이게 책상이 오화열이 안 맞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요, 정말. 지금도 약간 이렇게 화가 나는 부분이 살짝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참을성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똑바로 안 맞춰? 라고 제가 고함을 엄청 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날린 액자만 3개 됩니다. 액자를 던졌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애들이랑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처음 2013년도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제가 뭐라 하면 처음에는 내가 나중에 이제 뭐야? 뭐 이런 반응이겠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무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반이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왜 다행히 우리 반만 그런 건 아니라서 좀 약간 위안이 되지만 왜 내 반이 이럴까? 아, 이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 옆에 어떤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작지만 이렇게 빛이 되더라고요. 그게 없었다면 아마 교사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개원이지만 여기 대리님 있어요. 어떻습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나요? 격반을 멈춰 시간. 시간이 안 주말에 누가 출근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셨나요? 메시지로. 첫째 나가야 된다. 그쪽으로 메시지 이거. 그렇죠. 쿨 메신저로. 팀장님. 안 듣는 대리님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이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회의하는 시간 제가. 그러면 한번 모둠별로 나의 고민은 이런데 다른 모둠의 고민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생들을 할 때는 조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러면 좀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꽉 채우면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이 20분 정도. 제가 핀란드 공부하다 보니까 핀란드는 공부 시간이 45분, 쉬는 시간이 15분이더라고요. 저희는 20분을 쉬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칼종례를 이어서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집단 지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둠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게 고민이었다. 자, 어느 쪽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민수. 네. 네, 일어나서 한번. 네. 네, 일어나서, 네. 네. 또 미모로 담당하시는. 저희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생각하는 분야가 다르긴 했거든요. 저희 중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좀 자유학기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좀 했고, 초등학교 선생님 분께서는 좀 수업 때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거하는 어떨까 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즐겁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같은 분의 주제를 처음 하셨으니까, 발표하셨으니까, 인센티브를 자유학기제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나와 있죠. 이쪽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이쪽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저희도 뭐 똑같은데? 네, 그래도 하는 거죠. 네. 여기 저희 4명 중에서는 저만 중학교에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 2분이랑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별 쓰고 보니까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재미있고 활동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게 고민입니다. 네, 박수. 네, 확실히 재밌고 활동적인 수업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괜히 옆반에서 나 공부하고 있는 공부 가르치고 있는 갑자기 하하하 막 이런 소리 들리면 미친 거 아닙니다. 네. 하하하 이러면 뭐지 그 애들이 약간 동요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뭐지 왜 쟤는 뭐하지 그러면 갑자기 제가 죄진 듯한 그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저도 갑자기 뒤에서 하하하 이렇게 많이 시키기도 하는데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이조는 어떤 남자랑 해야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양하게 섞였는데 저희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학기 됐을 때 학교 운영을 좀 어떻게 학교 분위기라든지 이제 자기 대사에 새로운 시작할 테니까 어떤 분위기를 괜찮아요? 네, 맞죠.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지금 각각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이죠.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믿을 때 제가 엄청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안에 포스트잇이 있죠. 제가 다른 모든 거를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여기 보면 고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격려나 아니면 응원이나 아니면 뭔가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면 그거에 대해서 포스트잇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드는 거나 아니면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해답
아니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줄 게 있다. 그러면 써서 포스트잇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요? 안에 일부러 주신 거예요. 인원이 많아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네, 이거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경감이 있잖아요. 자, 보시면 대안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보시고 제가 이따 물어볼 겁니다.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마음에 와닿았다, 아니면 감사한 구절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 손 들라고 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메시지를 자기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보면서 감동이거나 감사하거나 조언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같이 읽어주실 분 있나요? 아무도 안 듣고 있나요? 네. 이럴 때도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뭐 남자 반이라면 가볍게 이제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되지만 네. 남녀 공용 반일 경우에는 네, 제가 지나가다 아무나 이렇게 한번 자신의 고민과 붙여진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제 고민은 수없이 활용할 레크리에이션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친절하게 포스트잇 붙여주셨는데 이모티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국어 질문 읽을 때 구간을 나눠놓고 PPT로 퀴즈 풀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교과서 읽을 때 중요 문장 더하기 중요 단어 빈칸 초성이 찾은 후 기록기. 그래서 이제 국어 수업과 사회 수업 때 어떻게 할지 팁을 주셨네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리액션. 이거 해주신 누구예요, 이거? 네. 네. 자, 그러면 또 혹시 자신의 인것 중에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메시지였다, 아니면 도움이 됐다. 제 고민은 아닌데 네, 저는 네. 저희 반 학생들의 여자 단톡 싸움 그리고 수업이나 시간 관리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 거 읽어보니까 이게 제 고민은 아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움직이는 보물찾기, 빙고, 보물찾기 등을 활용해서 수업 목표랑 연구해서 진행하시는 흥미 진진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읽으니까 뭔가 초반에는 되게 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들어가시면 본인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었다. 결국은 반내 여자들 단파 싸움, 이건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느 날 둘이 싸웠는데 또 어느 날 같은 편인데 다른 애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선후기 분당 정치에 사용해야 될 사례인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여자들의 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자신 사례 중에서 얘기해 주실 분 있어요? 혹시 여자들에게 단파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다, 나의 경험상 이래봤다, 나도 단파 싸움의 영수였지만 이러니까 좀 하이가 되더라, 혹시나 자신의 옛 과거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거 누르셨죠? 이거 방금 이거 눈높이를 이거 반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학급 단합대를 여러분 한번 육성으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사실 저희 반 중학교였는데요. 그렇게 세 그룹이 있을 때 이거를 정말 치열하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집단 상담도 많이 하고 결론은 없어요. 없고 시간이 좀 해결을 해주는 경우에 그냥 다른 데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합대 전체적으로 그냥 아이들만 좀 놓고 반은 소리들이 되게 안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단합대 예를 들어 어떠한 부분에서 단합대? 일단 남아서 운동장에서 뭔가 활동하는 게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 내가 애들 체력적으로 이제 쓰고 이런 땀 흘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래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좋았고요. 저는 이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실에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재료 가져오고 모습을 가져와서 같이 만들어 먹는 거. 이게 진짜 최고. 청부산 김유리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군대랑 비슷하네요. 삽질을 시키고 라면 먹이고 햄버거 갔다 오고 그러면 여기 모듬에서는 어떻게 혹시 좀 얘기 중에서 해바라기 하시던데 고민이랑 얘기한 조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얘기하기 싫으면 이걸 돌려서 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의 고민과 아니 조언 괜찮고 다른 분의 고민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좀 괜찮았다. 네,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격려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저는 수업 내용을 네, 자, 들어주세요. 어떻게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비주얼 싱킹을 적용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어주신 분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였습니다. 역시 제가 비주얼 싱킹을 사용하라. 옥치가 수석사님의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비주얼 싱킹을 활용하라 어떤 분이셨는지? 아, 네. 기회도 아니 지금 안 썼어요. 이중인가요? 이중인가 비주얼 싱킹을 활용하라? 누가 썼어요? 누가 쓴 사람 모르는 거 누구의 거예요? 무섭다. 아니 무슨 일인가요? 무슨 분 분이셨나요 혹시? 아니 누가 이게 핑크색에 심지어 빗자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써져 있어요. 무섭게. 제 글씨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비주얼 싱킹을 사용하셨네요. 해동 선생님께서는. 해동 선생님이 아마 해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동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비주얼 싱킹을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은 수업 내용을 어떻게 탐구 과제로 녹일 수 있을까. 탐구에 수업 관련돼. 네, 제가 안 썼는데 어쨌든 관련돼서 제가 그런 거 쓰면 오히려 이상할까봐 안 썼거든요. 비주얼 싱킹 하면 아이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과목이나 그 자유학기제 생활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약장수 맞지만 다 조금씩 활용할 수 있어서 나중에 사회와 함께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주얼 싱킹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해동 선생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례도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이따가 꼭 번호 받아가세요. 알겠죠? 나눠 받을 수 있게요. 자, 이렇게 작지만 서로 얘기를 해봤는데 고민이 있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다 어때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도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브루타, 토론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창하게 생각을 하면 항상 안 되더라고요. 특히 토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사과 연수에서. 그런데 규칙대로 하면 저부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토론 자료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준비해오면 좋죠.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기숙사 학교고 컴퓨터가 없어요. 애들한테. 그 핸드폰도 다 걸려요.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학교장님 허락을 받고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간을 붙잡아서 결국에는 그 자료까지 준비하는데 교사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굳이 규칙, 우리가 국어 과목이면 토론 토의하는 게 낫겠죠. 사회 과목이면. 근데 그게 굳이 그런 과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볍게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하나라도 작은 실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방금 이렇게 얘기해보셨죠? 하면 굳이 수업 내용이 아니더라도 각자 얘기하는 그 고민의 포인트가 있어요. 자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다시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배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디 대회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회도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어쨌든 가장 좋은 거 사진 자료 웃었어요. 사실 비웃는 건데 열심히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거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이들과 정말 신나고 재밌게 보내는 거. 그 하나의 작은 시작은 작지만 아이들한테 시간 조금만 주면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방금 말한 것처럼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해답을 연수에서 찾았어요. 이거 다 한번 들어봤거든요. 하브루타 전성수 씨 강의 직강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거기 영상에 제가 나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하브루타 강의 너무 좋았고 꼭 한번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이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브루타 좋대요. 네, 짝꿍과 대화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다 휩쓴다가 결국 하브루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수업. 게임 이렇게 하면 좋죠. 저도 약간 게임 수업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교실. 좋죠. 요즘 핫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수업 어떻게 해? 나 거꾸로 교실에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은 있어 보입니다. 저도 거꾸로 교실을 하는데요. 나름의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러닝. 네, 액션 러닝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또 뭔가의 고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주얼 싱킹.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비주얼 싱킹 좋아요. 정말 애들 간단하게 펜과 종이만 있으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고민이 있습니다. 영상은 특히나 더 할 나위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저한테 있잖아. 역사 수업 나랑 뭔 상관인데요? 라고 했을 때 고민했던 게 난 진짜 재밌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영상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겠어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자는데 내 수업도 자는 건 당연한 거구나. 나는 말 같지 않지만 합리적인 뭔가. 근데 그러면 내가 왠지 패배자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들 근데 결국에는 나랑은 안 맞더라고요. 나랑 맞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번 조령을 가해봤어요. 하브루타를 했어요.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브루타 질문으로 좀 어렵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신라의 상통일을 통해서 그 조선족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대답이 몰라. 그냥 잘. 이런 거더라고요. 하브루타. 그리고 지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얘기하는 건 좋지만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 하브루타 그럼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이끌지?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하브루타 시키면 이래요. 말이 없어요. 그냥 막 말했잖아요. 자, 하브루타 짜증끼리 해봐. 뭐래? 근데 제가 오면 뭐라 썼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네, 잘 몰라요. 그냥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 뭔가 준비를 했는데 표정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많이 보셨죠? 학교에서 많이 보셨을 거야. 이렇게 나는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진짜 애들은 모르겠지만 강의식을 준비하더라도 선생님들은 준비하잖아요. 그 영상, 그 멘트 어떻게 할지를. 근데 애들은 그걸 잘 몰라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고 그럼 일단은 내 수업을 재밌게라도 해보자. 그게 일단은 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 시작. 지금도 계속 도전 단계지만 그래서 게임 수업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방금 같은 이제 거꾸로 수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빙고를 했어요. 초성을 이상고 빙고를 이제 3 곱하기 3을 하면 처음에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빙고를 하면서 애들 동기 유발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좀 주제가 널널한 주제 있잖아요. 1시간 하기엔 약간 부족하고 30분 하자는 살짝 조금 부족하고 남고 이럴 때는 모든 별 빙고를 시켰어요. 그럼 애들끼리 되게 치열하게 잘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간단하잖아요. 교사가 이거 빙고판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방금 한 것처럼 애들끼리 팀 모든 별을 경쟁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긴 팀에게 쿠폰을 주면 돼요. 이 쿠폰을 만들게 된 계기도 사탕값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탕 2개당 이거 하나로 바꿨어요. 이거는 무제한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화폐 공기니까. 근데 이것도 많이 모으더라고요. 이거 다음에 당백전을 만들었어요. 사탕 이거 2개당 하나. 그래서 사탕값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탕은 다시 결국 제가 다 얻을 수 있어서 와이프하고 혼나지 않았어요. 돈을 쓸데없이 안 써서.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아이들은 단순하더라고요. 일단은 게임을 시키니까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한 20-30분이면 해요. 전에 43명 있을 때 학교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빙고 했을 때 수업 시간 안에 미리 본 영상의 키워드를 빙고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중요한 단어들을 미리미리 예상해서 좋았다. 이렇게 썼고요. 빙고를 하니까 재밌고 수업이 흥미롭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글씨체가 아직 정상적인 아이들의 글씨체죠. 이거 그나마 좀 선별을 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애들로. 참고로 저희 전학교 수준이 뭐였냐면 반성문을 받았는데 그 5,000원을 뭐 빌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5,000원 이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께 아이로 쓰고 걔한테 수학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얘가 구두를 여기서 처음 배웠대? 라고 하는 거예요. B와 D를 우리 학교에 와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력 저하가 경기도나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잘하는 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 목표는 그거였어요.
부등급을 버리지 말자. 부등급을. 그래서 걔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게임을 해보자. 그래서 이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근데 게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초성이에요. 초성. 어떤 쌤이 초성을 하는데 애들이 안 자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야 너 왜 자냐? 저 알바 때문에 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피곤하구나. 근데 그 다음 시간 체육 시간인데 호날두인 줄 알았어. 빙이 엄청 잘 찌는 거예요. 내 시간이니까 잔 거예요 그냥 이놈 시키는. 아 편집. 이런 그런 거예요. 이 학생은. 근데 빙고 시간에 안 자더라고 이거 하는데. 그래서 아 100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초성 저 좀 쓰겠습니다. 초성을 썼는데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아예 학습지에 옮기면 어떨까? 그래서 이건 모든 학습지예요. 초성을 쓰고 이거를 그대로 학습지에 이제 이렇게 자기 학습지에 적는 방식으로 하니까 필기랑 이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의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다 필기가 들어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것도 나름 게임하면서 괜찮았고요. 빙고 같은 그다음에 이런 초성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만들어서 연모듬 주면 좋아요. 그럼 미친 듯 어려운 거 써요. 그렇게 해서 초성 같은 경우에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글자 찾기 이런 거 있죠. 핵심 단어들 이런 거에서 빠르게 이렇게 글자 찾기 하는 거면 쉽게 또 애들 진짜 열심히 해요. 왜냐면 제가 이러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은 수업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이번 연수를 통해서 알았어요. 일정 연수를 봤는데 열심히 듣고 싶어요.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나면 선생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장학사님에 대한.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가장 앞자리였거든요. 점심시간이 12시 20분부터 1시 10분, 20분까지예요. 근데 제가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데 언덕이 있어요. 밥 먹으러 가려면. 언덕 가서 10분, 기다리는데 10분이잖아요. 밥 먹고 오면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5분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거기 시계를 이러고 강사님한테. 결국 장학사님 와서 이렇게 끝내주셨는데 애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종치기 전에 끝내자.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자. 근데 이건 아이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애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강가야를 찾아라고 잘하는 애가 얘기해주면 못한 애가 금강가야를 열심히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학부모님 총회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걸 해주면 좋아요. 메시지를 남겨주면 좋습니다. 자, 오늘 온 학부모님 수업 공개 합니다. 김현지, 유창원, 전혜린, 엄마들 이 모두 이렇게 해서 멘트를 알려주면 학부모님들 감동을 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 찾기 하고 나서 지우고 나면 메시지가 떠요. 보이시죠?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 감동을 먹어요. 그리고 또 이걸 반대로 우리 아이들의 멘트를 알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춘아 어제 축구하느라 다쳤지? 근데 뭐 다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애들 자기 이름 있는 거에 대해 되게 감동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게임을 활용하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보느라고 해서 전통 게임들입니다. 애들이 문제되게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제 다 블로그에 같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보드게임인데 이것도 이제 만들어서 하면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학부모님 총회할 때 뭔가 지루하다. 이걸 게임하면 좋아요. 그리고 학부모님을 같은 학생의 팀으로 넣어주면 좋아요. 학부모님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학부모님 따로 애들 따로가 아니라 학부모님과 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림 있죠? 이런 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자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따로 불러서 자, 그립니다. 저한테 자료를 줍니다. 심지어 제가 이게 거꾸로 수업을 그림으로 쓰거든요. 비주얼 싱킹으로 쓰거든요. 그 비주얼 싱킹 내용을 이 아이가 그린 거예요. 제가 거꾸로 수업 내용을.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재능을 또 잘 쓰면 걔도 결국에 수업에 안 자고 저를 참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쌤, 이 내용 그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용 그려와요. 그걸 저는 캡처해서 거꾸로 수업 쓰면 돼요.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르로 빙고 게임이나 이런 거 좋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건 이제 주사위 게임도 좋고요. 뭐 이건 빙고를 약간 업데이트 시킨 건데 신분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로비랑 파민이랑 자신의 신분을 보고 빙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면 그에 대한 답이 있으면 지우는 약간은 살짝 상위의 빙고 게임인데 이것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게 이겁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앞에 주사위가 있죠?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판을 이렇게 열려요. 따져요. 네. 하면 이렇게 뒤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다시 여기에 껴주세요. 껴주면 자,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 방법은 뭐 아무거나 지워도 되고요. 지우개 이거 있죠, 이거. 네, 애들한테는 이걸 쓰라고 합니다. 이거 바로 지워도 돼요. 이렇게 지우면 바로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네, 이렇게 지우면 돼요. 여기 바로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쪽에 있으면 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사 뭔가 강의하시는 아,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게임 방식은 간단합니다. 두 개의 주사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수정 주사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이 플라스틱 있습니다. 이걸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6이 나왔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여기에요. 6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걸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 그러면 이쪽 세로 5에 해당하면 됩니다. 근데 빈칸이네요. 빈칸이면 자신이 질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빈칸들 미리 하면 질문 미리 써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면 더 편하니까. 혹시나 동전 나오면 얘기하세요. 제가 동전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땅 따먹기 게임이에요. 다른 사람이 땅을 먼저 차지했어요. 내가 또 그 지역에 제가 그 대답을 말하면 제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팀을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2대2, 2대2, 3대3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팀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그렇죠. 어렵다고 아닌데 근데 그게 그때 그 부분을 내가 알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면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정보층에서 알아차림이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안 됐을 때 어디서 망한 수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저희만의 정보. 자, 잠시만요. 제가 돌아해보니까 소개팅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역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저는 이제 일정 연수를 가보니까 이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을 만나야 사랑이 싹튼다라는. 네, 혹시나 저희 학교도 총학생님이 이제 세 분 계시는데 나이가 36부터 30까지 다양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세 분 있다면 저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택 기계공고입니다. 저희 차량도 다 갖고 있고요. 엄마랑 같이 산다는 거 빼고는 그거 빼고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3명 있어요. 3명. 그래서 요즘 총학들이 많아서 해주시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선생님이지만 그래도 서로 고민 얘기하기가 재밌죠? 네. 제가 강의했나요? 네, 애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를 수업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만 더 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방금처럼 이렇게 게임식으로 하는데 파브르타를 여기에 연결시키면 더 좋더라고요. 파브르타가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럼 방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느낌표 같은 걸 표시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두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딴지를 걸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학생이나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물음표를 하나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무조건 딴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에게 학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항상 재밌는 뭐라 그러죠? 항상 보람을 주는 3년 차스로 답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혹시 10년 넘어가신 분이 되게 다 보시면 어떻게 이거 나에게 학생이라? 나에게 학생이가 고민되는. 그 고민의 대상. 너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다. 그냥 이런 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조건
자신의 생각은 다르지만 반대를 하기 위해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하부타 핵심은 그거거든요. 사고하게 하라. 이러한 것들을 게임과 연계시킨다면 조금 더 공통성이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또 시험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이 빈칸은 사실 우리가 장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자신이 만든 시험 문제를 여기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만든 시험을 게임에 접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을 가지고 많이 게임, 하부타, 그다음에 시험 정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잖아요.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봤는데 얘가 너무 밝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여기 몰라요. 어떤 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라고 봤는데 인상 같은 여자랑 그냥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고를 정말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러고 있고 지들끼리 즐기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인상, 자기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그 아이들을 내가 가르친다라는 게 저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얘는 이 반에 들어간 선생님이 항상 힘들어했던 애였어요. 근데 제가 공부보다는 약간 게임식을 하면서 이 아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한테는. 물론 조금 틱틱대는 면도 있지만 같이 하면서 하는데 이 학생이 나중에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게임이나 이런 건 다 베낄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분이 바로 이 학생에 대한 활용도였어요. 이 학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왜냐면 이 학생이 이제 나중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냐면 바로 이제 비주얼 싱킹 조금 넘어가고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수업을 끝날 때마다 항상 제 수업에 대한 평가서를 애들한테 써달라고 해요. 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반에 2명한테는 항상 수업 일기라고 해서 사관이라고 역할을 해서 그걸 보여줘요. 걔는 제 수업에 대해 항상 평가를 해주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잔인하게 평가해야 돼요. 오늘 노잼입니다. 노력하세요. 이렇게 써놓은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구나. 근데 그 아이는 이 역할을 부여해줬어요. 그 학생이 쓰는 내용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다음에 저를 만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학년 수업보다 모든 수업이 졸리지도 않고 활동이 많아서 자주 하지 않고 앞으로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이 수업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학생이 1년 뒤에 저랑 또 만나서 쓴 내용이 바뀌었죠. 자퇴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총평 같은데 같이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학생한테 다 나눠줬어요. 학습 포트폴리오를 줬어요. 수행평가 1학으로. 너희가 수업 끝날 때마다 이걸 써라. 총평에 보면 약간 제 자랑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수행사 수업을 처음이다. 조별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선생님의 목소리와 수업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수업이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역사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물론 여자죠. 남자들은 조금 이제 글씨가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거꾸로 수업 구제를 방식화할 때부터 되게 잘 됐다. 발표도 됐다. 그러면서 애들이랑 조금 더 소통하게 되더라고요. 불만이 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말이 그렇지만 사실 이런 건 좋은 것만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 할 때 나쁜 것도 있잖아요.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겉만 하고 끝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애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올해 수업은 조금 더 현대적인 문제에 많이 연관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이에요. 발해에 대한 내용인데 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무관심을 나타낸 것 같다. 처음에는 800년이 지난 역사를 어떻게 잊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800년 뒤에 발해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해에 대한 역사가 쭉 없다가 나중에 발해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료가 용어를 통해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가 맞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본인들의 이제 생각을 쓰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이러한 수업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애들을 모아서 수업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애들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온 학교인데 반별로 2명씩을 뽑아서 제 수업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짠 계획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 국정화 교과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고3 애들이 끝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걔들 냈고 이제 7년 프로젝트인데 교과서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그래서 교과서 팀이에요. 조금 더 젊었죠. 그래서 우리끼리가 만든
이제 우리끼리 대통령이 몰래 만든 교과서다. 은밀한 국사.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유 만들고 아이들이 이제 내용 쓰고 교과서 비판하기 이런 거죠. 교과서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Q&A도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선별해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중왕의 생식기가 과연 40cm인가라는 주제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조사를 했더라고요. 하고 러시아의 무슨 푸틴인가라는 사람이 있대요. 러시아 혁명에 연관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식기가 현재 러시아 박물관에 남겨져 있대요. 근데 그게 크대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썼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 어른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궁금한 게 사실 역사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아이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교과서를 만들었고 1년에 하나씩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은 고대사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 왜 저자들은 항상 불친절하게 자기 이름만 하고 끝나지? 이걸 AS 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보면 여기 이메일이 있어요. 쓰고 자신들이 잘못된 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자신이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전자책으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현재 1년마다 이건 우리가 할 프로젝트. 올해 애들은 고려시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한다면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뭐 비주얼 싱킹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비주얼 싱킹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역사서 만들기를 해봤어요. 역사 내용을 이제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비주얼 싱킹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완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뭘 했냐면 국정화 관련해서 활용했던 게 이거였어요. 고려사, 조선의 입장에서 고려사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정말 진정한 고려사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관찰자 입장에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왕건이 와이프가 29명이며 아들이 35명이에요. 이거를 고려시대의 내용은 잘 썼겠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썼을 것이다.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정화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림을 칭찬해주면 돼요. 우리 미술 시간이 아니잖아요. 졸라매고 어때요? 왕건이란 거 알 수 있는데. 웹툰에 이말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름 알고 있잖아요. 이말년. 왕건이면 되잖아요. 비주얼 싱킹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칭찬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그림 여기는 제가 그안 아이구나. 이게 여사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민족, 이게 청나라. 주제가 뭔지 알겠죠? 병자호란이에요. 네, 청나라가 와서 민족을 공격해서 민족가 항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칭찬해주면 돼요. 잘했다. 요건 없어도 괜찮아요. 잘했다. 그러면 애들이 그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림 수업이 나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야외 수업을 하거든요.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 야외 수업을 방금 했던 그 위원 애들이 짜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발해의 역사를 찾자. 그래서 발해 지도 뒤에 우리가 잊고 있는 역사를 그림을 다 붙였어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해 지도면 뒤에다가 이렇게 민주화 운동, 세월호 이런 거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듈별로 찾게 해서 나중에 그걸 주제를 가지고 역사사를 만들긴 한 거예요. 비주얼 싱킹이 적용이 됐고 프로젝트가 적용이 된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정말 애들이 조사해서 6.25 전쟁에 관련한 내용도 이렇게 조사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거 위안부 문제였어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말씀한 자유학기제에서 밖에 나와서 1시간 하고 안에 들어 조사 1시간 하고 그림 그리기 1시간 하고 발표 1시간 하고 5시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로 활용해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 놀란 게 상품백화점도 애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94년도가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아냐 봤는데 세월호 보면서 안전 문제를 얘가 관심을 가지다는 게 상품백화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한수문화재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고려시대 문화재를 가지고.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시키면서 이것도 야외 활동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야외에서 이거였거든요.
이 런닝맨처럼 뒤에 문화재를 붙이고 이거 물총을 맞으면 뺏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걸 해서 많이 뺏기면 그만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져간다 이런 의미를 줬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으로 다르게 해서 박물관을 만들기 연관을 시켰는데 애들의 활동도 좋고 나중에 보면 쓰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게 반응도 좋더라고요. 반에서 하는 것도 재밌지만 야외에서도 재밌다. 솔직히 반응 과목은 뭐 하지만 야외에 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이게 하나의 피드백이 되고 활동이 되고 의미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이거 아이스크림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 반이었거든요. 저희 반에 대한 혜택을 줘야 돼요. 역시 우리 담임이구나. 네, 생색을 꼭 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애들한테는 400원짜리지만 나한테는 10,000원짜리다. 라는 거. 와이프 몰래 내가 내 지금 썼다. 이걸 강조를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애들이 하면서 야외 문제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런닝맨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아이들 보고 계획을 짜라고 했어요. 누나, 몸으로 망해요. 누나 파트. 걔도는 녹음으로 맞추기. 사회. 근데 지금 이제 2학기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랩 만들기인데 한소리가 있잖아요. 한소리를 랩으로 디스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애들이 지금 만들었어요. 어제 보내줬는데 그럼 다음 샘플이 2학기 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도 연관시켜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프로젝트도 현재 이렇게 하면서 하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아마 생기부와 합종이 가장 종합전형이 가장 걱정이실 거예요. 이건 저 모든 애들 다 이렇게 써줘요. 근데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 활동을 다 하거든요. 일단은 뭐 성실하게 국보 수업 들었죠. 자기주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등 주장으로서 5등원들이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연락을 했죠. 5등은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5등장을 하거든요. 결국 다 5등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다음에 여기 성공 수업일기 4번 수업일기 썼죠. 수업에서 교사한테 어떻게 수업할지를 조언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남아서 방과 후에 시간 이용해서 한국사의 수업일지 개선된 다양한 수업 아이들을 제시했고요. 했잖아요. FTFT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홍성은 대형의 정책이라는 제도로 자기가 비주얼 싱킹 활용해서 유시지 제작해서 반 아이들한테 뿌려주고 배려했잖아요. 나눔했잖아요. 결국에 나중에는 배려했고요. 그리고 방법과 교육관을 가지고 교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저한테는. 결국에 이 학생은 교사로서 해야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랑 같이 했었거든요. 사회의 생기부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수능 준비하냐. 근데 저는 그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수능 제대로 공부 안 하셨죠라고 얘기해주고. 왜냐면 수능이 정말 쉬워졌거든요. 한국사 절대평가예요. 다른 과목 솔직히 지금 어떨까요? 수능으로 대학에 안 가잖아요. 70%가 수시인데. 저 고3을 2년을 했는데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정말 잘하는 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그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해결할 문제죠. 저는 잘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그죠? 그거는 그 선생님의 문제, 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못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70%는 결국 대학교 이렇게 가요. 수능이 아니라. 결국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30% 아이들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70% 아이들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제가 쓰고 나니까 이게 어떤 선생님은 한 줄인가밖에 안 써주셨더라고요.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캡처하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도 이제 세계사 수업을 할 때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역사신문 수업 모임 사관 역할 이것만으로 충분히 학생들의 발달 사항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방금 써줬던 애는 이 학생은 이제 지금 충남대학교 사학과 갔어요. 거기서 이제 역사교사가 된다라고 가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학생에게 수업의 주도권을 주면 좋겠고 제가 쌤스토리를 하게 된 계기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교사가 됐는데 너무 재미가 없대요. 제 수업이 애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옆반 선생님이 너무 재밌대요. 어떤 애가 저랑 그 선생님 수업을 그 반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전반, 전타임, 그분 후반 타임인데 제가 누구 그 선생님 재밌는데 쌤은 너무 재미없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신입 때.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쌤, 선생님 수업 좀 보면 안 될까요? 근데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약간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40 중반에 그래도 수업에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분인데 공개를 안 하니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난 너무 절박했거든요. 그 당시에. 학교 오기 너무 싫었거든요. 교사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너무 애들 보는 것만으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 옆에 이 분이
물리 지구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분이 저한테 그냥 해봐. 그러면서 저한테 간단하지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봐. 이 한마디. 정말 이 한마디가 그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그냥 해봐. 실수하면 어때? 앞으로 교사 30년 할 건데. 뭐 어때? 너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해봐. 그러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10분, 5분, 10분, 20분, 30분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뭐 경기도는 이미 강요하고 있지만 저도 제 시간에 어색했는데 겨자 옷 입고 있는 게 접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석교사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수업 들어보니까 할만하네, 하부터 할만하네, 프로젝트 학습 그냥 해볼만하네. 그리고 그냥 바로 한번 해봤어요. 물론 제대로는 안 되죠. 하지만 조금은 되더라고요. 그게 매년 바뀌면 되더라고요. 현재 지금 옮긴 학교에서는 젊은 선생님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돈도 나오죠.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저만 결혼하고 다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왠지 폭사이즈만 껴서 재밌게 놀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재미를 위해 함께 모아주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지금 이게 다 짝 친구예요. 수업을 같이 들어가서 짝끼리 수업 봐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요. 저희 학교는 마이스터거나 인문고 선생님들이 이거 플러스 나이트 선생님 몇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흔히들 우리들을 부르면서 우리를 먼지라고 불러요. 학교 오래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먼지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보자. 현재 우리가 바꾸고 있어요. 학교를.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안산에 제가 첫 발령이었는데 그때 처음에 너무 힘들 때 그럼 우리끼리 한번 모이면 어떨까라고 해서 안산 처음에 지금 이제 다 일정 제 룸메이트입니다. 그렇게 뭐야 힘도 죽겠어 진짜. 그래서 이렇게 답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또 꿈을 꾸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수업도 애들이랑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고. 그래서 사진 좀 더 예쁜 거 쓸걸. 나 이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 내 와이프가. 마지막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수업을 하게 됐던 세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왜 교사가 재미가 흥미가 있어야 되지만 흥미를 의미로 만들어야 돼. 의미가 왜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사건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학생의 역사를 왜 배워요? 였어요. 그리고 그걸 해답을 찾고자 재미있는 걸 추구했어요. 재미있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축구하고 왔는데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괜찮냐고 저한테. 괜찮은 건 뭔 상관이야. TV 틀어보래요. 바람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산이에요. 옆에 20분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제 동기들이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기수더라고요. 같은. 근데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내가 만약에 그 배안이었다면 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나가지 마. 어딜 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판단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의미 있게 어떻게 만들어줄까? 다시 이런 희생자를 어떻게 안 생기게 할까? 이게 사실 저한테는 그 다음의 의미였어요. 수업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까? 그리고 2015년은 이거였어요. 국정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거는 합리적인 논의 절차가 아니라 어떤 한 분의 판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역사 교사로서 이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가 검사예요. 물어봤어요. 혹시 시위 나가면 어떻게 되니? 당연히 큰 징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함께 국정화 이걸 만들고 이렇게 혼자 나갔어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개인 사진 찍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교장선생님이 부르진 않더라고요. 봤는데 너무 혼자 이렇게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1인 시위가 저만인 줄 알았거든요. 이쪽 사진 잘렸는데 여기는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노동법 반대 인식. 여기는 뭔 줄 아세요? 세월호. 자신의 삶 속에서 연관된 것들을 이분들은 와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국정화 때문에 왔는데 정말 삶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노동법이 왜 뭐가 문제인지. 세월호 유족들이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독립운동가 대단하지 않니? 라고 말만 했던 거예요. 저는. 왜 나는 실천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하라고 했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재미있는 교사도 좋지만
의미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뭔가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라는 게 단순히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지만 나도 다른 분들한테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구나를 4년이지만 짧지만 그걸 배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일 수업 2학기 수업 모아지가 아니라 2학기 왜 역사 수업을 배워야만 하지? 라는 걸로 이제 테마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이제 배움이 아니라 배움 넘어서 이제는 역사를 통해 아이들이 실천하는 삶으로 이제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제 철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한번 이렇게 2학기 수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발자취들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발자취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발자취에 조그만 방향에 대한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딱 30분 맞춰버리고 감사합니다.